안녕하지 못하시죠? 사투리 쓰는 서초동 변호사 박변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10년 차고요. 오늘은 중간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중간간이 뭐냐? 요즘 남녀가 술 마시고 서로 좋아서 모텔 가가지고 섹스를 했는데 다음날 여자가 형사고소해가지고 경찰에서 남자 보고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간간이란 건 한마디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거나 혹은 물뽕 아시죠? 버닝썬 상태에서 봤지만 강남 클럽 같은 데서 물뽕 먹고 완전 만취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가지고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것을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간과 중간간 차이가 뭐냐? 강간은 남자가 힘을 써가지고 여자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강제로 섹스하는 거고, 중간간은 여자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정신을 많이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강간을 하는 걸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이나 중간간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처벌의 수위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자가 술을 많이 먹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섹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럼 중간간의 특징은 뭐냐? 첫째, 야간이 주로 발생합니다. 중간간은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혹은 물뽕 같은 걸 먹고 클럽에서 나와서 모텔 가가지고 섹스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 10시나 새벽 4시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미혼 남성 20, 3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처음 만나서 소개팅한 남녀 사이에서도 발생하고요. 클럽에서 춤추면서 즐겁게 놀다가 맘 맞아서 술 마시고 모텔 가서 중간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알던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학교 동창생들끼리도 발생하고요. 학교 선후배, 그리고 심지어 직장을 다니는 동료들도 회식하고 나서 만취해가지고 모텔에서 섹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셋째, 피해자는 변호사 상담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넷째, 고소를 당한 사람은 현행범 체포돼서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경찰이 피고 소인의 신변 확보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술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경찰서에다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모텔에 만약에 남자가 남아있다, 그러면 바로 현행범 체포돼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한 이후에 곧바로 CCTV나 여러가지 관련 증거 확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 사기나 배임, 횡령 이런 사건들은 그렇게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간이나 중간간처럼 이런 성범죄의 사건에서는 경찰들이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 경찰은 피고 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많이 합니다. 자, 여덟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고소를 당한 남자는 사건 초반에 스스로 반박 증거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자기가 못 찾으면 경찰이 그 반박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홉 번째, 경찰이 검찰에다가 사건을 송치하는 속도가 다른 사건보다 매우 빠릅니다. 제가 산 사건 중에는 형사고소 당하고 4, 5일 만에 혐의 있다고 보고 검찰에다 송치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은 피해자의 말이 신뢰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증거 조사를 해서 바로 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열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 방어에 필요한 증거가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중간간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중간간 사건의 해결 포인트는 72시간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시간을 넘겨서 형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만큼 자기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중간간으로 고소를 당하면 가능하면 24시간 내에, 적어도 72시간 내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서 자기가 방어에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판에 넘겨져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중간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사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형사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한테 필요한 반박 증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제가 중간간 사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